공경에 몰아넣고 비프를 탄압했죠. 그런 것뿐만 아니라 서병수가 그 시장이 될 때 저 오거돈이하고 그 선거 관련해서 문제가 있었어요. 불법 선거다, 위법 선거다 하고 있었는데 둘이서 오거돈이하고 둘이서 화해를 해버렸어. 골 때린 상황이죠. 그래서 원래는 서병수가 시장이 된 것을 엎어버렸어야 되는데 엎었어야 되는데 그것을 묵과한 게 바로 오거돈, 즉 무소속 오거돈, 즉 더불어민주당계죠. 민주당계인데 실제로는 민주당이 아니라 새누리당, 그죠? 새누리당계. 그래서 오거돈이가 짝짝꿍 해버렸다. 그래가지고 서병수가 시장을 계속 해먹고 있다. 뭐 이런 건데. 안혜령 맞아요. 안혜령. 예. 소우님 안혜령 맞을 거예요. 안혜령 교수인가 박사인가 하여튼 그 안혜령 감독, 안혜령 이상호. 예. VIN 벤 블루베리님. 새누리당 감독은 친일 부역자 세력 맞다.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해. 예. 예. 이상호와 안혜령 감독 그렇죠? 예. 그런 거 맞아요. 제가 오락가락 하는데 소우님 땡큐. 예. 예, 문희만 바보님, 자립해서 북한의 IMF 극복 방안. 실제로 IMF 때 금모으기 운동하고 뭐 하고 난리지겠는데 그거 뭐 한방이죠, 그죠? 몇백억 해봐야 뭐 금모으기가 국민들이. 그러니까 대한민국 국민들이 한 번 더 사는 국민들은 굉장히 이게 이타적인 사람들을 사는 사람들, 이타적인. 그러니까 이 민족성 자체, 국민성 자체에 오랫동안 1만 년 역사 중에 가져오는 이 유전자 속에 실제로 유전자 속에 있는 게 바로 그 뭐냐면은 그 공감 능력이 굉장히 뛰어나고 그래요. 더불어 함께하는 그게 사고력이 굉장히 발달됐어요. 그래서 이게 역사적으로 유전자 속에 있는 거예요. 한민족의 유전자 속에 있는 건데 여러분들은 그 식민사관에 의한 이 확 주입돼 가지고 우리는 그렇게 착각을 하는데 안 그래요. 그 우리는 뭐 냄비 근성이 있어가지고 빨리 잊어버린다 아니에요. 절대 냄비 근성 이야기 하지 마요. 그것도 식민사관이라. 절대 그런 게 없어요. 몰라 낙천적인 개념에 있어가지고 아픔을 빨리 딛고 일어선다는 개념에서 냄비 근성이라 표현한다면 차라리 말이 되겠는데 그게 아니에요. 그 늘 역사 이렇게 옛날 이야기 쭉 들어보면요 대를 이어서 원수로 갚아요. 모르셨어요? 동양 철학은요. 동양사상, 동양철학은요, 부정한, 부패한, 부도덕한, 또는 이렇게 억울한 누명을 쓴다든지, 그래 되면요, 이게 죽었어도 원기가 돼가지고 그 원을 풀어야 돼요. 농담이 아니고. 근데 무슨 냄비건성이에요? 냄비건성 아니에요. 절대 냄비건성이라는 거 없어요. 한반도 민족사회 이 대한민국 사람들의 유전자 속에는요, 대를 이어서, 3대를 이어서 끝까지 그 억울함 누명을 풀고, 그 정의를 실현하고 가치를 실현하고 대를 이어서 그걸 하는 게 이게 역사적이고 그런 거예요. 실제로 그래요. 신라가 삼국을 통일할 때 대를 이어서 삼국을 통일하려고 했잖아요. 그죠? 그리고 모든 소설 이런 거 보세요. 장화와 홍련, 그죠? 죽어서 원기가 돼서 사또한테 나타나가지고 사또한테 나타나가지고 나의 원혼을 풀어달라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렇다니까 죽어서도 원기가 돼가지고 그 억울한 건 무조건 풀어야 돼. 씨발. 안 그래요? 그런데 어떻게 냄비건성이라? 안 그래요. 절대 안 그래요. 절대 안 그렇다고. 그래서 늘 한국민의 역사는 뭐냐면 입에서 입으로 전해드리는 구전의 역사다. 구전의 역사. 한반도의 역사는 구전의 역사다. 말이 곧 내가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곧 역사이다. 왜? 우리는 유전자적 삶을 살고 있다. 그 피 속에 흐르고 있는 그 민족의 혼은 그대로 살아있다. 그래서 외적이 침입한다든지 부당한 어떤 외압이 왔을 때 단결해서 막아내는 그 본능은 너무너무 강하다. 그래서 실제로 그렇잖아요. 봐봐요. 광화문에 촛불 나왔던 시민들의 사례들 어땠어요? 아, 기분 좋아. 기말뻥이야. 응? 기분 뻥이라니까. 왜? 막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물건을 다 내줘가지고 사람들 나눠줘. 같이 기분 좋으면. 내가 여지껏 이렇게 억울하게 힘들게 살아도 이러한 정도의 가치라고 내 걸 다 내줘도 괜찮다.
이건 서구 사회의 어떤 노블리스 오블리주의 개념하고 전혀 달라요. 가진 자들의 어떤 응당한 도리고 가진 자들의 어떤 권력이자 가진 자들의 어떤 뭐 노블리스 오블리주 배품 뭐 이런 것들 책임이라고 하죠. 노블리스 오블리주라는 서구적인 어떤 그런 거하고 달라요. 전혀 달라요. 그래서 한국 민족의 한민족 또는 한국 민족 또는 이제 동북아시아의 인간들이 그래요. 원래 그래. 자기가 가진 건 비록 없지만 없어도 이 모든 것들이 물질 사회의 만족보다는 정신적 가치 사회의 만족이에요. 정신적 가치의 만족에 삶을 사는 사람들, 사는 민족들이라. 그래서 지금 당장 내가 죽는 한이 있더라도 정의롭게 또는 평안하게 또는 대의를 위해서 또는 뭐 이런 식으로 산다고 한다면은 그 자체가 아름답지 않는가, 행복하지 않는가라고 생각하는 가치 사람들의 역사가 쭉 있다. 실제로 그래요. 고전들을 보면 그런 게 많아요. 그리고 뭐 공자, 맹자, 논어 이런 것도 속에서 그런 게 많아요. 가치에 대한 만족, 그죠? 공익에 대한 만족, 그 공공에 대한 만족들, 그거에 대한 가치에 대한 실천들, 공의의 실천들에 살던 민족들이 있어서 뭐 이해타산, 계산 이런 거 없어요. 계산 이런 거 없어요. 저기 정의롭다 그런다면 무엇이 정의롭다 그러면 그 정의로움에 의해 가지고 그게 공의로움이 있어요. 그게 도, 그죠? 도의 나라, 합리적이고 도가 무엇이냐, 도. 그러니까 전혀 다른 삶이에요. 그래서 이제 외국의 체제는 그 이론적이고 머리적이고 이러지만 우리는 가슴 민족이 가슴. 논리적이고 이성적인 부분에서 계산적이고 학문적인 개념이 아니라 우리는 이 가슴이에요, 가슴. 마음이고 힘이고 도리가 무엇인가, 이치가 무엇인가 이런 걸 따져요. 도리와 이치를 따지기 때문에 도리와 이치를 따지려고 그러면 다수의 의견들에 대한 합리적인 구조에 대한 결과들을 동의하거나 공감하거나 했을 때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즉 나의 주관과 독단의 이론이 뛰어나다 해갖고 성취되는 게 아니라는 거지. 아, 방백을 하니. 아니 박근혜가 그래서 거기서 방 빼고 청와대 방 빼고 그 부산에 모 호텔로 갔으면 되지 씨. 에, 그 조금 전에 함께 본 정봉주 투쟁단, 전봉준 투쟁단 동학 이야기를 하다가 동학혁명을 이야기하다가 여기까지 왔네요. 자 그리고 그 다음 이거는 그저께 방송했던 내용들이네. 너무 많이 내려왔다. 너무 많이 내려왔는데 어쨌든 자 그저께 이야기한 방송에서 다시 또 한 번 더 이야기를 하고 싶은 이야기가 바로 김기춘입니다. 김기춘의 카드 뉴스인데요. 이걸 좀 정리한 게 있어가지고 지난번에 그 김기춘하고 또 다르게 좀 정리한 게 있습니다. 요거를 같이 한 건 이혜진 권혜민 기자가 정리한 거. 자, 요거는요. 김기춘은 어떤 검사, 어떤 정치인이나 하는 건데 이 김기춘이도 굉장히 중요한 인물입니다. 한국의 그 현대사 박정희 정권 즉 군부 독재 정치라는 군부 독재 한반도 대한민국의 독재 시대라고 한다면 바로 박정희 군부 독재 그죠? 이승만의 어떤 혁명, 이승만 4.19 혁명, 이승만을 하야시킨 4.19 혁명 이후에 들어선 군부 독재. 우리는 혁명을 이뤘지만 그것을 낚아채간 것은 바로 박정희다. 민중의 혁명을 낚아채갖고 훌러덩 호로록 짭짭한 게 바로 박정희다. 그래서 우리는 4.19 혁명의 기치를 정신을 아직 이어가고 있지만 그에 대한 결과를 도출해내지 못하고 있는 게 바로 한국의 현대사다. 그런 의미에서 김기춘이는 아주 중요한 인물이다.
현대사의 삼김 시대라고 얘기해요. 삼김 시대. 김종필, 김대중, 누구야? 김영삼. 응? 이 삼김 시대는 이미 넘어간다고 하지만 삼김 시대의 배경에 밑에 깔려 있던 군부 독재, 전두환, 노태우,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라는 요 인물들. 그들 속에 핵심은 바로 김기춘이가 있었다. 부역자, 공범. 그죠? 박정희만 때리자면 백정희가 독재자, 그 군부 독재자, 전두환이가 독재자, 뭐 이렇다고 치면은 그 사람 한 사람만이 문제에서 아니다. 아니다. 김기춘이가 있다. 그 김기춘이를 봐라. 자, 박지원 국민의당 원내대표가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의 부두목이라 지정한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다름 아닌 김기춘이 청와대 왕실장으로 있었기 때문에 대통령과 최순실이 마음 놓고 국정농단을 할 수 있었다는 의혹이 많다. 즉 청와대의 생리, 정치의 생리를 누구보다도 잘하는 김기춘이가 그 모든 배후의 뭐 장자방이 아니라 뭘 해야 되나? 하여튼 뭘 하고 규정하기 말이 뭐또 단어가 표현이 안 되는데 버뜩 생각이 안 나는데 그렇다. 자, 그 다음에 나이 77세 1960년생 고등고시 사법과 학과 사법과 합격 64년에서 73년까지 검사 74년도 가장 중요한 중앙정보부 대공수사국장 대공수사 즉 공포정치 즉 반공정치 빨갱이 정치 좌경 용공정치를 이 헤게모니를 잡고 간 핵심 서울중앙지검 공안부장 검찰총장 법무장관 국회의원 비서실장 화려한 역사를 가지고 있다. 그죠? 굉장히 중요한 게 법무부 장관 요때 당시 초원복집 사건 검찰총장 1990년 제가 1988년 검찰총장 당시 김기춘이 검찰총장 당시 그 법무부 장관 재임 당시 이 두 기록 당시 저는 존나게 열나게 돌배 던지고 짱돌 던지고 화염병 던지며 싸웠다. 이때 기억이 새록새록 납니다. 잊고 있었던 기억이 나고 있네요. 그 다음에 4.19 혁명이 일어나던 해 사시 합격된 56년간 이렇게 프로필이 화려한 정치인도 드물다. 검찰, 중앙정보부 장관, 국회, 청와대, 종행의지다. 요약하면 이렇다. 자, 그 유신헌법을 만들고 공안검사로 간첩 사건을 조작하고 초원복집에서 불법 선거를 조장하고 지금은 유신 공주의 호위무사다. 김기춘 과연 어떤 검사, 어떤 정치였나 다 들어갑니다. 서울대 대학원에 다니던 1960년대 중반 박정희 전 대통령과 유경수 여사의 이름을 따서 만든 정수장학회 1기 장학생으로 장학금을 받았다. 정수장학회. 네. 검사 시절인 1974년 유경수 여사를 저격한 문세강 신문을 맡아 묵비권을 행사하던 그로부터 하루 만에 자백을 받으면서 박근혜 대통령이 강한 인상을 준 것으로 전해진다. 자, 근데 여기서도 그 미스터리가 있습니다. 유경수 여사의 총을 맞은 자국은 역구택이다. 정면이 아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옆에 맞았는데 각도가 안 맞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문세강이 총을 쏘았는데 총알이 휘우 바나나킥 해가지고 유경수를 맞췄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요거에 대해서는 아직 풀린 게 없다. 즉 JFK 존 F 케네디 저격범이 누구일까? 이런 거 있죠. 누군가가 먼저 저격범 잡혔어. 근데 실제 저격범이 아니다라는 말이죠. 그죠? 누가 죽였을까라는 JFK 그것처럼 유경수 여사는 누가 죽였을까? 에 대한 미스테리가 아직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그것의 핵심이 바로 김기춘이가 있다. 그럼 그 작업을 누가 했냐? 김기춘이가 하지 않았겠나? 왜? 그죠?
유경수는 분명히 옆불대기 총을 맞았는데 문세강이가 있던 총 들고 있던 자리하고 각도가 맞지 않다.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1971년 유신헌법 제정의 추억, 헌법 공포식 검찰총장의 신직수에 의해 발탁돼 신직수가 요직으로 옮길 때마다 데리고 다닌다. 신직수 법무부 장관 시절 김기춘이 했던 것이 유신헌법 제정이다. 오랜만에 된다. 신직수. 유신헌법. 유신헌법. 유신헌법으로 해서 장기 집권을 박정희가 장기 집권 하려다가 김재규에 의해서 빵 총 맞고 자. 그죠? 그 여러분들 그거 아세요? 유경수가 박근혜의 친모가 아니란 거. 예? 그거 몰라요? 아니, 그걸 다 알고 있었는데 유경수가 박근혜의 친모가 아니다라는 말을 모르는 박사모가 있더라. 박대모 박사모가 있더라. 와, 씨. 아니, 박정희의 마누라가 셋이었다라는 말도 있는데, 박정희의 마누라는 유경수 하나밖에 없는 걸로 아는 사람들도 많더라. 뭔지 뭔 소리 뭐? 예? 그래요? 씨. 유경수 두 번째 마누라인데? 유경수가 두 번째 마누라인데? 원래 원처를 버리고, 유경수랑 살았죠. 마누라 3명 있는 거 같은데? 몰랐어요? 야, 그러니까 이정희, 그 옛날에 통진당의 그 대표 이정희 있죠, 이정희가 저랑 같은 학번이에요. 같은 학번이가 나이가 동갑이가 몰라. 아무튼 이정희가 닭가기 마사오다라고 이야기를 막 했을 때 전 국민이 충격을 먹었죠. 근데 우리 같은 사람도 원래 다 알고 있었거든. 옛날부터 알고 있었잖아. 닭가기 마사오라는 걸. 그런데 박정희가 원래 그 공산당 뭐고 조선노동당에 아이씨 그 뭐고 박정희 자기 형님 그 누구야? 또 갑자기 또 꼬이네. 아무튼 그 그치 남노당이 박정희 남노당의 남한 공작 책임자였다. 그런데 그걸 지가 살기 위해서 남노당을 다 불었다. 그래서 남한사회 공산주의를 완전히 씨를 말리게 되는 기본적인 배신자다. 그리고 민주주의는요, 원래 민주주의는 공산주의, 사회주의, 모든 정치, 정세주의 철학들이 자유롭게 이야기돼야 되고, 남한사회에 민주공화국이기 때문에 당연히 공산당이라는 당이 있어야 정상적이야, 씨발. 근데 불구하고 대한민국에서 공산당 또는 공산주의를 말하게 되면은 뭐예요? 좌경 용모부자, 친북주의자 또는 뭐 김일성의 하수인, 난파 간첩 이렇게 갖고 잡혀가서 죽임을 당하거나 했다. 그죠? 그런 게 바로 대한민국은 철학, 이념에 대한 자유가 박탈당하고 있는 시대이다. 자, 그러면은 이승만 정권 이전 시대, 이승만 정권 때만 해도 사상의 자유가 있었다. 실제로 사상의 자유가 있었습니다. 사상의 자유가 있어서 사회주의자, 아나키스트, 공산주의자, 민주주의자 싸그리 다 있었다. 싸그리 다 있었다. 완전 한반도 남한 땅에는 엄청난, 북한 땅에도 엄청난 지식인들이 있었다. 자, 그런데 군부 독재 박정희가 4.19 혁명을 가로채서 5.16 군사 쿠데타로서 정권을 잡은 이후로 자신들이 이제 숙청, 자신들의 어떤 반대파, 자신의 어떤 정치적 그 정당성, 집권의 쿠데타의 어떤 정당성을 훼손하는 모든 세력들을 처결하기 위해서 내세운 게 바로 반공이다. 그래서 무조건 반공, 공산당으로 몰아서 쳐 죽인다. 그 뭐냐면 북한에 있는 공산주의자 김일성의 어떤 적이냐 아군이냐라는 구별을 잣대로서 숙청시켰다. 뭐 이런 거잖아, 그죠? 그래서 이걸 잠시 옆으로 샜는데 법무부 장관 시절 김기춘이 했던 유신헌법, 그 유신헌법. 그 다음에 넘어가면은 유신헌법은 우리의 현실에 가장 잘 맞는
가장 알맞는 민주주의 제도를 이 땅 위에 뿌리박아 토착화시키는 일대 유신적 개혁의 시발점이며 국민은 박정희 대통령 각하의 구국 영단을 지지한다. 유신헌법 해설이랍니다. 시발놈이. 유신헌법이 뭔디요? 뭐가 중요한디? 유신헌법이 뭔디? 이런 직접 TV에 나와 유신헌법을 설명해 유명세를 타기도 했다. 그때는 텔레비만 믿는 놈, 얼빠진 놈, 뭐 텔레비전에 내와 나왔으면 정말 좋겠네, 뭐 이런 말도 있었지만, 그때 당시 텔레비를 바보상자다, 바보상자라고 했어요. 바보상자. 그때 당시 운동권들 또는 민주항쟁 세력들은 텔레비만 믿는 놈, 얼빠진 놈 또는 텔레비는 바보상자다. 텔레비를 보고 믿는 놈은 바보다. 이래가지고 바보상자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그래요. 그래서 텔레비전에서 수많은 괴벨스, 그죠? 아시죠? 괴벨스, 독일의 히틀러, 나에게 라디오가 뭐가 있으면은 그 뭐 할 수 있다, 이렇게 텔레비에서 온갖 혹세무민이 난무하고 했을 시절이었다. 그래서 우리는 말로서 전해 듣는 실제적인 정치를 더 선호했다. 유신헌법 제정에 참여했던 한태현 전 서울대 교수는 김기춘 역할을 이렇게 증언했다. 유신헌법은 박정희가 구상하고 신직수 김기춘이 안을 만들었다. 법무부의 가본이 신직수 장관과 김기춘이 주동이 돼 안을 모두 만든 상태였다. 즉 한태현 전 서울대 교수가 유신헌법을 만든다 해서 가봤더니 오락해서 헌법학자 뭐 이래서 가봤더니 이미 초안 작성을 다 해놨더라. 다 만들어놨다. 근데 가서 도장 맞고 국진했는데 제대로 토론과 어떤 이것이 과연 그 민주주의 맞는지 안 맞는지에 대한 토론, 논의, 학문, 자료, 검토 이런 것들이 안 됐다. 일방적이었다. 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중앙정보부 대공수사국장 시절 학원 침투 북괴 간 첩단 적발 사건, 제일동포 유학생들이 한국 대학생들을 포섭해 북한 노동당에 입당시킨 후 한국의 지하당을 구축하려 했다고 조작한 것. 2014년 이후 무죄 판결을 받았다. 자, 요 내용인데 요거에 대해서 우리 최성호 맞죠? 뉴스타파 최성호 그 다큐 영화를 만들었죠. 그 뭐죠? 그 영화 제목이 뭐지? 지금 개봉했죠. 개봉해가지고 했는데 그 중에 그 영화에 나오는 그 영화 제목이 뭐야? 또 생각이 또 안 난다. 진실인가? 고백인가? 고백이야, 진실이야. 고백이야, 진실이야. 아이씨. 이 영화 고백인 것 같은데? 하여튼. 최성호 PD가, 유튜브에 최성호 PD가 만드는 건데, 고백인가? 하여튼, 그거 요번에 극장에서 상영하고 있는 그 내용 중에, 일본 유학생들 20여 명인가? 하여튼, 자백입니다, 자백. 이렇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백. 그걸 보시면 요 내용이 나와요. 요 내용 그대로 나와요. 그때 당시, 일본에 지금 살고 있는 유학생 교포는 그때 당시 고문을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지금도 안 좋아요. 상태가 건강이 안 좋으신데 그분이 막 들들들 떨면서 이렇게 전형적인 고문 후유증을 보이면서 했지만 결국 재심 청구를 하겠느냐 했을 때 한다라고 결론 용기를 내서 했어요. 그래서 그 내용이 있어요. 그 영화 자백을 보시면 돼요. 저는 봤어. 그래서 그 내용이 이 내용이에요. 자, 그 다음 내용. 수사 과정에서 물고문 전기고 자행되었고, 요거예요. 영화. 그때 그 사람들이라고 하지만, 실제로, 요 내용들은 많이 나왔죠. 김근태 고문도, 김근태 그 양반도 고문을 당했고, 수많은 사람들이 고문을 당했습니다. 요 내용들은, 많이 나와요. 변호인에서도 나오고, 다 나와요. 피해자 이철. 그리고 요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는 6월 항쟁이 촉발되는 박종철 고문 탁 치니 억 하고 죽더라. 그죠?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요 부분입니다. 아,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자백에 나오는 피해자 김승효씨, 이분은 그때 당시 고문으로 인해가지고 지금도 정신질환을 앓고 있습니다. 질환을 앓고 있습니다. 그 영화 자백을 보시면 돼요. 그때 당시 우리 학번에 있는 동기, 그 선배, 한해 선배, 두해 선배 되는, 그때 우리 때도 87년 6월 항쟁 전후로 해가지고 녹화부대라는 게 있었어요. 녹화부대. 노태우 전두환 시대 때 녹화부대라는 게 있었어요. 녹화부대. 그래가지고 데모하던 학생들이 이제 군대를 가게 되면은 블랙리스트에 올려가기 때문에 군대를 가더라도 족 같은 데 가요. 이상한 데 가요. 이상한 데 가서 맨날 고문당하고 괴롭힘 당하고 두드려 맞고 그래 존나게 맞아요. 군대 들어가자마자 존나게 쳐맞아. 니가 씨발 학교 데모하다 왔지 이라고 뺄갱이 새끼야 이래가지고 들어가자마자 존나게 맞아. 맞고 빡시게 군대 생활 하다가 고문치사 의무사 군대 간 선배 후배 동기들이 후배는 없구나. 동기들이 선배들이 군 의무사가 그때부터 수도 없이 발생한다. 우리는 그렇게 지냈어요. 그래서 저도 역시도 마찬가지로 군대를 가야 되는데 영장을 받아놓고 있는데 하여튼 뭐 현역을 받았었죠. 저는 현역을 받았는데 느닷없이 그때 당시 방위라 그러죠. 방위. 그쪽으로 제가 빠지게 됐어요. 그래서 저는 방위를 받았어요. 방위를. 근데 방위를 받는데 원래 노사 현역으로 갔어야 돼. 근데 이상하게 방위를 받았어요. 근데 억수 기분 좋아서 했는데 입대 날짜 다가올 때 부산 외대 학보사 신문에 딱 나오는 딱 보니까 외대 학번에 하나가 의무사 당해버렸어요. 총학에서 활동하던 하고 하나가 의무사 당했더라. 그래서 그때 당시 굉장히 추웠어요. 제가 이거 뭐지 이래 됐는데 아니나 다를까 저 역시도 부대를 갔는데 방위를 받았지만 제가 복무한 부대가 좀 특이한 부대였다. 실제로 저도 특이한 부대였어요. 아니 방위 받았는데 뭐가 특이하냐? 아니 안 그랬어요. 저 역시 마찬가지로 하여튼 그 군대에서 참 희한한 경우로 많이 당하고 군대 생활을 했어요. 그리고 실제 군대 선배 후배들이 군대 고참들이 진짜 유명한 인간들 다 있었어요. 어떤 유명이 있었냐? 그때 당시 87년도에 명동성당에서 머리에 직격탄을 맞아가지고 사경을 헤매면서 뇌수술을 받았던 교연 그 선배 이름 생각 안 난다. 그 선배도 거기서 방위받고 있었고 연세대, 고려대, 서울대 뭐 씨발 거서 하여튼 그랬어요. 그 유명한 뭐 학생운동 출신들 그거 다 있더라고. 느닷없이. 그래서 학생운동을 열심히 했던 방위병들이 그래서 개 촉배를 쳤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저도 하여튼 군대 생활을 참 재미나게 했다. 어쨌든 그 이야기를 잠시 옆으로 했는데 어쨌든 다음 카드로 넘어가면은 1980년대 최태민 일가의 2년. 여기서 제일 중요해. 여기서 최순실을 몰랐냐? 모를 수가 없다. 1987년 박 대통령 이사장인 유경재란 직원들은 최태민 최순실 분야의 전행의 항의에 분규를 일으켰다. 김기춘은 법무부 법무연수원장이었다. 당시 직원의 증언이었다. 그 김기춘이 모를 수가 있느냐 이 말이지. 네? 김기춘이 최태민을 모를 수가 있는. 모를 수가 없다. 최순실도 몰랐느냐? 모를 수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모른다라고 잘못됐다. 근데 알지 못합니다. 이름은 들은 듯 합니다. 이름은 알고 있지만 실제 관계는 없습니다. 그래서 알지 못한다고 말했을 뿐이다. 뭐 이런 식으로 말을 바꿨죠. 말장난이죠. 말장난. 그 시댕이가 그 개댕이가. 김전 실장이 어느 날 유경재단에 찾아와 구사대 최태민 씨 측을 만나 사태 수습 방안을 논했고 그 시절부터 최태민 일가를 돌봤다는 건
당시 유경재단 직원이라면 다 아는 얘기다. 중앙일보 겁니다. 중앙일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청문회에서 모른다. 나는 몰라요. 아무것도 몰라요. 씨발. 하여튼 그랬어. 모르긴 뭘 몰라. 이씨. 기관장 회의 참석. 여기 초원 즉석 복국입니다. 초원 복집 사건. 예? 중앙동에 있는 거. 아, 중앙동이가 동강동이가 헷갈린다. 동강동일 거야 아마. 1992년 대선 법무장관 막 그만둔 김기춘은 부산 초원복집에 부산시장, 부산경찰청장 등을 불러모았다. 김영삼 민자랑 후보를 당선시키자고 모의한다. 이게 바로 민자당이라고 들어봤나? 그리고 김영삼 땡삼이 정권이 시작되는 요 92년도 초원복집 사건. 제가 중구 출신이거든요. 초등학교가 중구 출신이라서 알아요. 여기를. 자, 우리나라가 이번에 안되면 영도다리에 빠져 죽자. 당시 그의 발언은 통일국민당 정주영 후보 측의 도청으로 세상에 알려졌다. 지역감정 부채질. 자, 그 다음에 2004년 노무현 탄핵의 주역입니다. 당시 국회 법사위원장이었던 국회 법사위원장 김위춘은 공개변론에서 이렇게 공개했다. 측근 비리 실정과 부적절한 언행에 대해 충고해 왔지만 오만과 독선, 비민주적 행동을 계속됐다. 대통령직에서 파면하는 결정을 내려주기 바란다. 라는 식으로 해서 어쨌든 3일 독립선언문을 작성 선포하는 우정충정으로 전몰 홍영사의 애국심으로 정의를 부르다. 학생들이 사회운동을 내려주기 바란다. 참 씨발 김기춘이가 3.1 운동도 팔고 4.19 혁명정신도 팔고 다 팔아먹었어. 자, 탄핵이 무산된 이후에도 김기춘은 노무현은 사이코다. 자기 감정도 조절 못하고 자제력도 없다. 그의 나라를 꼴아야 돼. 이 새끼 이거 진짜 나쁜 새끼죠. 나쁜 새끼 맞죠? 7인의 제가 얘기했죠. 늘 7인의 사무라이라고. 2012년 박 대통령의 7인회 멤버 2007년 한나라당 대선 경선 때 박근혜 후보의 법률지원단장 맡았고 이후 정계에 떠난 뒤에도 막후에서 박 대통령을 보호자. 2012년 대선 때는 친박 언론모의 7인회 멤버로 박 대통령의 당선에 큰 역할. 7인회와 팔선녀의 싸움. 팔선녀는 잽이 안 된다. 팔선녀는 뭐야? 박근혜의 친일. 팔선녀 박근혜